게이트 전압이 스레셔홀드 이상이 되면 이때는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표현해요. 즉 인버전이 확실했다. 즉 스레셔홀드보다 볼테이지보다 게이트 소스 전압이 크면 클수록 스트롱 인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셔홀드 볼테이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스레셔홀드 이해하죠? 이거를 위크 인버전 혹은 서브 스레셔홀드 리전이라고 불러요. 스레셔홀드보다 적죠? 그래서 서브 스레셔홀드 리전 혹은 인버전이야. 위크 인버 약하게 인버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아까 스트롱 인버전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전류를 갖고 다니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돼요.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그런데 요 위크 인버전일 때는 드리프트 커런트보다는 이제 확산 전류가 도미넌트합니다. 파이프라는 확산 전류입니다. 디퓨전 커런트예요. 자, 이 디퓨전 커런트는 어떻게 되면 스케어러가 아니고 익스포넨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스레시홀드 이하에 있는 거는 아까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되고 요 기울기의 역수가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80mm고 여기 1데케이드네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80mV per decade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이 그죠? 예.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트랜스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실제 여기서도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보청기라든가, 우리 굉장히 많은 채널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IC, 즉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들의 각 브랜치의 전류들은 거의 서브스테이션을 등에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IDS 커런트가 게이스 소수납의 익스포넨셜 변해요. 자, 얘는 n인데요. n은 벌크 우리가 보면 2디멘션 벌크일 때는 n이 1.2에서 1.5가 된대요. 그리고 FDSY나 핀펫은 이 n이 1.1 정도 된답니다. 바이플라는요? 바이플라는 여러분이 한 것처럼 1이에요. 바이플라는 어떻게 하면 IC 커런트는 approximately IS saturation 커런트의 exponential VBE 이게 그 우리 모스펫의 게이트 소스 전압하고 같은 거예요. 베이스 에미터 전압의 VT 여기 서머 볼테이지의 VT는 KT 오버 Q입니다. 볼테이지예요. 이게 왜냐면 에너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렉트론이니까 여기에 단위가 일렉트론 볼테이지예요. 이게 에너지니까 여기는 2로 나누면 이게 이 단위는 볼테이지예요. 서머 볼테이지고 여러분이 전자열에서 볼 때 상온에서 K가 300도에서 어떻게 되면 이게 대략 26mV 됩니다. 자, 요 영역을 이크인버전이라고 그러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동일한 VDS가 있고 여기가 위스죠. 여기가 위스예요. 여기가 이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폭이죠. 폭, 위스예요. 이게 랭스고요. 자, 전류가 그 전류 덴시티, 즉 단위 면적당 폭당, 단위 폭당 전류를 커런트 덴시티라고 그래요. 이 서브셋 위크 인버전, 즉 서브셋 대역은 절대 전류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커런트 덴시티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래 보면 우리가 대략 보면 스트롱 인버전은 우리 어프로크시메이트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여기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크인버일 때는 VGS의 익스포넨셜을 하는데 이 값은 상당히 적어요. 얘보다 훨씬 적습니다. much less than이에요. 이때 값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진 전류 예를 들어 1마이크로예요. 1마이크로앰프에 이제 어, 이 W를 계속 키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 덴시티가 줄겠죠? 그러면 W가 좁을 때 이때는 커런트 덴시티가
커지니까 스트롱 인버전이 될지라도 W가 점점점 증가해서 커런 덴시티가 낮아지면 그 트랜스터가 위크 인버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스파이스로 검증을 해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요 VGS입니다. X축이 VGS예요. 그리고 Y축은 JD 커런 덴시티, 즉 ID의 디바이드 이렇게 했죠. 얘를 좀 표현하면 ID로도 단위가 같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로그 스케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요 굵은 세로 표현된 게 실제 트랜스터예요. 리얼 트랜스터예요. 여기는 전류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양단의 전압을 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갈 테고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도미넌트한 거를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위크인 버전은 즉 게이트 소스 전압이 셀시보다 적으면 이제 확산 전류가 되고요. 바이플러와 똑같이 얘는 IDS 커런트와 approximately IO 예, exponential VGS divided by N의 thermal voltage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가 스퀘어로로 표현한 거는 요거예요. 이게 스퀘어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디바이스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스테레오는 어디서 조금 맞아요? 스트롱 인버전이 조금 맞죠. 야? 그런데도 얘를 가지고 쓰는 건 이유는 얘를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고 하면서 회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GM이 무슨 양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GM을 얻기 위해서 뭐를 내면 IDS 커런트를 투자를 해요. 자, 얘는 우리가 얻기로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거예요. 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효율이에요. 효율.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를 얻는 효율이기 때문에 얘를 트랜스 컨덕턴스 이피션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바이플라는 말이에요. 바이플라는 IC는 IS의 exponential VB의 VT이기 때문에 얘를 GM을 구해보세요. GM을 구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GM은 IC 그 다음에 VB가 입력 전압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얘를 미분해 보세요. VT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IS의 exponential VB의 VT죠. 그럼 어떻게 이게 VT분의 IC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 GM 오브 IC가 1하고 VT예요. 즉 대략 26mV분의 상호는 1이에요. 그죠? 뭐 일정합니다. 컨스턴트 이게 바이플라예요. 이게 바이플라 트랜스터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스퀘어로는 요게 스퀘어로예요. 이쪽이 게이트 전압이 크니까 스트롱 인버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위크 인버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롱 인버전은 여기 뭐 스트롱 스퀘어로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위크 인버전에서는 표현을 못 해요. 단지 스트롱 인버전에서만 그 게이트 소스 전압과 IDS 커런트를 대략적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얘는 보면 얘는 그 보면 GMYD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크인 버전일 때는 GMYD가 커요. 즉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펙티브 절대값, GM의 절대값, ID의 절대값은 위크인 버전일 때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효율은 크지만 효율은 25.6, 32 뭐에 따라 달라요? 요 n에 따라서 n이 아까 벌크는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랬고 FDSY나 핀펫은 대략 1.1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요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효율은 상당히 좋아요. 자, 스트롱 인버전 때는 효율은 상당히 낮아요. 자, 그러면 스피드 관점은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효율 좋은, 에너지 효율 좋은 걸 설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스트롱 인버전보다는 이쪽에 설계하면 되겠죠? 이쪽에서. 아니면 위큰 버전에서 설계하면 돼요. 위큰 버전 설계할 땐 뭐 다른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파워 컨섬션이 아주 적은 회로들은 위큰 버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이 경계치들을 대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인버전이 있고 스트롱 인버전이 있어요. 그죠? 네, 스트롱 인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리니어 스케일로 그랬네요. 여기는 리니어 스케일이고 여기는 Y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어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그린 Y축 스케일만 달라요. X축 VGS는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그죠? 얘는 리니어 스케일이고 얘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자, 위크인 버전은 여기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요 기울기의 역수가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이고 그 단위는 미리볼트 퍼 데케이드예요.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트랜스터가 좋은 트랜스터가 됩니다. 핀펫이 그래서 벌크 트랜스터보다 작아요. 자, 요게 스트롱인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더 많이 가면 게이트 전압을 많이 가면 말이에요. 게이트 전압을 많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캐리어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줄기 시작해요. 캐리어의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됩니다. 하나는 게이트라 보면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되죠.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모빌리티 값이 작아져요. 즉 모빌리티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요 VDS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증가하죠.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죠? 여기에 랭스는 정해져 있고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 레터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니까 걔가 캐리를 잡아 당기잖아요. 그죠? 캐리의 스피드는 대략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캐리어 스피드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세츄레이션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밸런스 세츄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언제만 쓰느냐? 스피드를 맥스로 뽑아낼 때, 좀 파워를 좀 그, 들여서라도 스피드를 맥스로 뽑아내야 될 회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만 살짝 쓰고, 일반적으로는 스트롱 인버전, 혹은 여기 중간인 마드리드 인버전, 위크 인버전에 설계를 합니다. 자, 스트롱 인버전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VGS에 따라서 IDS가 스퀘어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컨트롤하면 출력 전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전압에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컨트롤합니다. 그게 뭐냐면 게이트 소스 전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스레숄드 전압이 움직여도 전류가 흘러요. 그게 바디 이펙트예요. 자, 그래 앞에 있는 거 2분의 1 모빌리티 타임 COX 타임스 WBL 요거에 요 앞에 있는 거 이걸 KP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고 커런트 섹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크 인버전 얘는 디퓨전 커런트니까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게이 소스 전압의 익스포넨셜 변화예요. 절대값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GM 오브 ID, GM의 효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아까 표현했어요. 자, 얘는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이렇게 여기고요. 요거 IO를 대략 알파 타임스 W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L 레이셔로도 이 그 IO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VT는 서머 볼테이지예요. 이게 서머 볼테이지, KT 오브 Q가 서머 볼테이지입니다. 열전압, 서머 볼테이지. 그죠? 파이플하고 형태가 비슷하죠? 예, 두 개가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V 이제 하이 커런트를 가지고 해서 또 어, 전압을 많이 가면 이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캐리어의 스피드가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츄레이션 합이 이렇게 된대요. 10의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10의 7승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된답니다. 요게 맥시멈 스피드래요. 자,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은 요걸 이해하고, 그 정도 안 가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죠? 그럴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되면 이 스퀘어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대략 이렇게 리니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크게 나올수록 좋은데, 리니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입력 강한 게 출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이 밸런스 세츄레이션에서는 쓰지 않는 겁니다. 회로 설계할 때.